의사입니다. 평소 담백하게 식사하는데도 배변이 원활하지 않고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선택하시지만 요거트를 먹는 방법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먹어야 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냉장 코너를 보면 그릭 요거트라고 적힌 제품들이 줄지어 있고 가격도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비싸니까 더 좋겠지 혹은 질감이 꾸덕하니 건강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과연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은 상당 부분이 포장에 적힌 문구와 이미지가 만들어낸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트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트는 특정한 유산균을 우유에 넣어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유산균이 우유 속 유당을 먹고 자라며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우유 속 단백질이 응고되어 걸쭉한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릭 요거트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통 방식의 그릭 요거트는 발효 이후에 한 단계 더 중요한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촘촘한 천이나 망에 요거트를 담아 그 안에 포함된 수분과 유청을 서서히 빼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일반 요거트 3컵에서 4컵 정도를 사용해야 비로소 한 컵의 진짜 그릭 요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되고 나면 밀도 높은 단백질과 유성분만 남기 때문에 특유의 진하고 묵직한 질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바로 이 점이 가격 차이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슷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그릭 스타일 요거트라는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우유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꾸덕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 일반 요거트에 다양한 점증제를 추가합니다. 대표적으로 팩틴이나 한천 로커스트 콩검 같은 성분이 사용되며 풍미를 위해 생크림이나 다량의 당류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묽은 요거트에 여러가지 첨가물이 더해진 결과를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셔서 요거트를 고르실 때 절대 앞면에 크게 적힌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용기를 뒤집어서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표시 기준에 따르면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쪽에 적혀있는 성분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원유나 유산균 같은 기본 재료 다음에 곧바로 팩틴이나 한천 생크림 설탕 같은 단어가 상위에 등장한다면 그 제품은 농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물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첨가물과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릭 요거트의 성분은 원유와 유산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에 노르스름한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 것으로 오해하여 버리시지만은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유청 분리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오히려 영양이 가장 농축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수분을 붙잡고 있는 스펀지 같은 구조인데 흔들림이 있으면 이 구조가 일부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청입니다. 그 안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풍부한 칼슘,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이런 액체를 보신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숟가락으로 잘 섞어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표면에 곰팡이가 보이거나 알코올처럼 톡 쏘는 냄새 혹은 심하게 신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오염된 상태이므로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유산균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유산균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장 환경에서 살아남아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거트라고 부르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균들은 우유를 발효시키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이산의 약해 장까지 도달하여 정착하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균은 락토바실러스 계열과 비피더스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자리 잡아 영양소 흡수를 돕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피더스균입니다.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요거트를 고를 때 반드시 이 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핵심균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고 만성 변비나 악취가 심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피더스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피더스균이 포함된 요거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약해진 장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모두 죽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공복의 위산은 매우 강하지만 요거트 자체의 단백질과 지방은 뛰어난 산성 완충 작용을 합니다. 요거트가 위산과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산도를 낮추어 유산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소화 시간이 짧고 배출 속도가 빨라 유산균이 위산에 노출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복에 요거트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년층이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직전에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괄약근 기능이 약해지는데 산성을 띠는 요거트를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셔야 합니다. 요거트를 언제 먹어야 한다는 정답보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선택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감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진짜 그릭 요거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고품질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며 육류보다 소화가 쉬워 노화된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요거트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이미 분해되었기 때문에 복통 걱정 없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사과나 견과류 귀리를 추가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이 장내에서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한 가지 브랜드만 고집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제품을 바꾸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환경은 다양한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균주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균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건강한 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요거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약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최소 2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지속하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함께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건강한 장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주변에 장 건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도 편안한 장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